봄이 되자 나의 망상은 한결 힘차게 되살아났다. 그러한 연애의 가까운 도치 속에서 이미 진리의 마지막 부분을 위한 몇 통의 편지를 작성했다. 지금도 당시의 황홀감이 느껴진다. 그 중에서도 엘리제로부터 편지와 호수 위의 뱃놀이의 편지를 들 수 있다. 이것들은 기억에 착오가 없다면 진리의 제4부 끝에 있을 것이다. 이 두 편지를 읽고 내가 집필 당시에 느낀 그 감동에 마음의 화평과 위안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이 책을 덮어버려야 한다. 그러한 사람은 감정 문제를 운이할 자격이 없기 때문이다. 마침 그런 시기에 우드도 부인의 생각지 않은 두 번째 방문을 받았다. 헌병대장인 그녀의 남편도 역시 군무에 종사하고 있는 그녀의 애인도 다 부재 중이므로 몽모랑시의 골짜기에 있는 오본너에 와 있었다. 그곳에 아담한 집을 빌어 살고 있었다. 그리하여 거기서 산책 삼아 은잠을 찾아온 것이다. 이번 원행은 말을 타고 남장을 했다. 원래 그런 변장을 좋아하지 않는 나였지만 이 부인의 소설적인 모습에는 마음을 아끼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사랑을 하였다. 이 연애는 내 전생의 처음이자 유일한 것이었으며 그 결과 내 추억으로는 이 연애가 영원히 잊지 못할 무서운 것이 됐지만 이 점에 대해 다소 상세한 내용으로 들어가는 것을 양해해 주기 바란다. 우드도 백작 부인은 30이 가까운 미인이랄 수는 없는 여자였다. 얼굴에는 곰보 자국이 있고 살결도 곱지 않았다. 근시 아닌데 그 눈은 좀 지나치게 동그랬다. 그렇지만 젊어 보이며 발랄한 얼굴에 애교가 있고 순 많은 검은 머리는 자연스럽게 물결치며 무릎까지 내려왔다. 작은 몸매가 귀엽고 태도에 있어서 어색한 면과 세련된 면이 함께 있었다. 마음씨는 무척 순진하고 무척 쾌활해서 명랑하고 가볍고 솔직한 기분이 그것과 잘 조화되어 있었다. 재치 있는 농담을 곧잘 했는데 그것은 생각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심 중 튀어나오는 경우가 많았다. 취미가 매우 다양하고 재주가 여러 가지라 글라버생도 연주하고 무용도 잘했으며 제법 아름다운 시도 썼다. 성격은 꼭 천사와 같아서 유순한 정신이 근본을 이루고 있었다. 다만 신중성과 용기가 부족한 것을 제외하면 다른 미덕은 전부 갖춰 있었다. 개인적 교제나 사교적인 교제에도 성의가 있었으므로 그 적들마저 그녀의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필요가 없을 정도였다. 그녀의 적이라고 해야 그것은 그녀를 미워하는 남자들, 아니 오히려 여자들로서 부인 자신은 남을 미워할 수 있는 마음마저 갖지 못했다. 나와 일치된 그런 점들이 내 마음을 움직이게 한 요인이라고 생각된다. 절친한 친구끼리
아무리 흉허물 없는 집안 이야기를 할 때에도 그녀는 그곳에 없는 사람이나 그 올케의 험담은 한 적이 없다. 그녀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일을 누구에게도 숨기지 못했다. 또 자신의 감정을 억제할 수도 없었다. 그녀는 자기의 애인에 대한 이야기를 친구나 아는 사람이나 그 밖의 누구에게도 터놓고 말했는데 그런 식으로 틀림없이 그 남편에게도 말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요컨대 그녀의 순진과 성실성이 그 뛰어난 천성에서 온 것임은 그녀가 남달리 부주의하고 소홀하여 곧잘 실수를 하는 일은 있어도 결코 남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는다는 것으로도 알 수 있다. 그녀는 아주 젊었을 때 마음에도 없는 결혼을 하게 됐다. 상대인 우두또 백작은 신분이 높은 훌륭한 군인이었으나 도박을 즐기고 따지기를 좋아하며 몹시 부침성 없는 사람이었으므로 그녀는 조금도 그를 사랑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런 남편이 가지고 있는 장점 외에도 한결 더 쾌활한 성격과 기지와 덕과 재능을 생랑베르시에게서 발견했다. 이 시대의 저하된 풍습에 용납할 만한 점이 있다면 아마 그것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명예를 얻고 오로지 상호간의 존경에 의해 굳게 맺어진 이러한 애착일 것이다. 그녀가 나를 만나러 오는 것은 그녀 자신의 흥미도 일부는 있었다고 생각되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생랑베르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였다. 생랑베르는 전부터 나를 찾아가도록 그녀에게 권고를 해 두었었다. 그와 나와의 사이에 우정이 맺어져 가고 있을 무렵의 일이라 셋이 어울리게 되면 교제가 더욱 재미있게 되리라고 그는 생각했던 것이었다. 내가 그들의 관계를 잘 알고 있다는 것은 그녀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말을 죄다 나에게 이야기할 수 있으므로 나와 만나는 것이 그녀로선 즐거웠던 것이었다. 그래서 그녀는 찾아왔다. 나는 그녀를 만났다. 마침 나는 대상이 없는 사랑에 도취되어 있을 때였다. 이 도취가 내 눈을 현혹시켜 대상이 그녀로 정해지자 나는 자신의 진리를 우두또 부인에게서 보았다. 갑자기 나는 우두또 부인 외에는 눈에 보이지 않게 되었다. 더욱이 이 평소의 내 마음의 우상을 스스로 다듬어 온 그 완벽성을 갖춘 부인이었다. 그 부인이 마치 내게 불을 붙이듯이 너무도 정열에 불타는 연인의 말투로 생랑베르의 이야기를 했다. 사랑의 감염력. 나는 부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부인의 옆에 있다고 느끼는 것만으로 지금까지 누구의 옆에서도 느끼지 못했던 유쾌한 전율에 사로잡혔다. 그녀는 말하고 있었다. 나는 금방 감동했다. 상대와 같은 감정을 품게 될 때는 상대의 그 감정에 관심을 가질 뿐이다 하고 자신은 생각하지만 그것으로 서서히
독배를 기울이고 있는 셈이었다. 그리고 그 단맛 밖의 것은 느끼지 못했다. 결국 나도 그녀도 모르는 사이에 그녀는 그 애인에게 대한 모든 말과 동작을 내게 불어넣었던 것이다. 아, 그 마음이 다른 사랑으로 꽉 차 있는 여성을 향해 그것은 얼마나 때늦은 일이며 얼마나 참혹하고 격렬한 불행스런 정열에 몸을 태우는 것이었던가. 그녀 옆에서 이상한 충동을 느꼈지만 처음에는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의식조차 못했다. 그러나 그녀가 돌아간 뒤 진리를 생각하려고 하면 어느덧 우듯도 부인밖에 생각나지 않는 것을 알고 나는 비로소 놀랐다. 이때야 눈이 번쩍 뜨였다. 자신의 불행을 느끼고 한숨을 쉬었다. 그러나 아직 그 결과를 예측할 수는 없었다. 그녀에 대해 어떻게 행동해야 좋을까로 오랫동안 고민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